예, 전해드린 대로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가 무려 6년 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6년 동안. 그동안 막 여러 가지 괴담들이 있었잖아요. 네. 뭐 참외가 썩는다. 성주가 참외가 유명하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결국 이 결과를 공개를 해보고 나니까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네. 나왔거든요. 저는 사실 이 사드와 관련해서는 애초부터 문제가 없다라고 거의 확신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예. 지금 그 사드 전자파라는 것이 그 소위 X밴드 레이더에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자파를 쏘는 거는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해서 전자파를 쏴가지고선 위치를 확보하는 건데 다양한 그 레이더의 주파수에 따라서 무슨 X밴드, C밴드, 뭐 L밴드 그러는데 이 특히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맞춰서 정치인들이 전자파를 의제로 제기를 하고 또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그 괴담이 상당히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성주는 특히 참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렇게 뭐 참외가 무슨 뭐 전자레인지 참외가 나온다 별별 괴담이 다 나왔지만 그 당시에도 참외들 다 먹고 살았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소위 미사일 요격 미사일 기지에서 나오는 이 레이더 있잖아요. 예. 레이더가 지금 성주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충청도에도 그 그린파인 레이더의 그 레이더가 있었고요. 예. 또 서울에 소위 땅값이 가장 비싸다는 아파트 단지의 모 산에도 바로 그 단거리 요격 미사일 시스템에 레이더가 배치되고 있었어요. 그래도 예. 그 사람도 그냥 살았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6년 만에 소위 환경 영향 평가의 결과로 이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미미한 수준보다도 훨씬 더 미미하다라는 것이 나왔다라는 것이 그나마도 다행인데요. 이것도 역시 또 중국과의 관계와도 연동되면서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었고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거는 많은 정치인들이 주장을 했지만 모 유명 연예인이 성주에 가서 연설하면서 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헌법을 거론하면서 마치도 성주에 그 사드를 배치하면 전자파가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했는데 그 연예인 한번 불러다가 인터뷰 좀 시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결론은 나긴 났습니다. 6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론이 났고 그리고 결론상으로는 휴대전화 기지국보다도 전자파가 적다. 그만큼 이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라고 이제 결론이 났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했는데 그 환경부의 설명에 의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소위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맡겨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정부 발표의 내용 자체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일단 그 반대하는 성주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하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측정값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를 들면 레이더의 작동에 어떤 상황에서 측정을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통상 1년 정도가 걸리는데 4개월 만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또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뭐 주민도 모르는 또 주민 대표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때는 또 이제 일방이한 주장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왔으니까 아마 국회에 이걸 제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럼 여야가 소위 환경부의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좀 집중적인 과학적 토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서로 괴담이라고 얘기하는데 과거에 이 문제가 왜 중요했었냐면 한중 관계라고 하는 안보적 우려 문제랑 소위 신체 손상 우려라는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훨씬 더 이렇게 파장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난 측면이 있으니까 환경부 평가에 대해서 여야가 국회에서 과학적인 또 어떤 토론과 논증을 통해서 국민들이 국회 토론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다면 훨씬 더 확증적으로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예. 또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반대해왔던 성주 시민단체 분들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이런 정부와 국회 노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게 되는 그렇죠. 것이고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의 평가인 것이고 이후에 이제 국회 차원에서
좀 더 과학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에 이제 4개월 만에 발표를 했다는 게 이제 뭔가 이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당시 이제 국방부가 1년 동안 이제 그 조사를 하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도 발표를 하지 않았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뭐 제가 알기로는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실 확인을 제가 뭐 아직 확인을 못했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사 내용을 봤을 때는 어떤 근거로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은 안 나와 있고 그 보고서 내용 자체를 확보하고 있는 것도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일단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주민들 반대로 제가 알기로는 영향평가를 하지 못했다라고 그랬죠. 국방부에서 했다는 얘기가 있고, 만약에 2018년에 진행을 했다면 저는 진행 못했을 가능성도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7년에 못했는데 2018년에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반대가 그때는 없었을까? 저부터 이거 뭐 몰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드는데, 만약 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말씀하신 TV조선의 단독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상당히 상황적인 판단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018년도가 남북 관계가 상당히 해빙기였던 상황이었었고 또 북미 정상회담도 벌어지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돌출적인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계속 어떤 남북 대화, 남북 정상회담을 지원했던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또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아주 상징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 자체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상황적 변수 때문에 발표 내용들을 갖다가 오히려 예를 들면 비공개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제가 볼 때 앞으로 좀 더 정확히 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드 배치 발표 이후에 이 전자파 유해성을 놓고도 정치권에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사드 반대 집회에 참석해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었죠. 당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사드의 전자파는 싫어.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싫어. 어느 세월에 사드와 내가 만나 전자파로 갈까. 사드는 나보다 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해야. 예, 당시에는 사실 민주당이 야당일 시절이었죠. 야당이 이제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사드 정부가 이제 처음에 이제 배치를 하려고 했었고,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당시에 이제 사드 배치에 상당히 이제 반발을 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물론 뭐 확인되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이 괴담 확산에 앞장섰다라는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드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으로 거슬러 가면 그 소고기 수입이라든지 또는 한미 FTA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축적되어 오다 보니까 마치 또 양치기 소년처럼 정말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괴담꾼 이런 식으로 딱 그 낙인화되는 그런 하나의 계기를 만든 것이 바로 사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자파와 관련해 가지고선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이 사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싫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노래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인데, 아까 예. 이미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해서 중국을 의식했다 그랬는데요. 현실적으로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우리의 사드 배치, 우리도 아니에요. 주한미군이 배치한 것이고, 또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얼마나 편리한지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미군이 사드 배치를 함으로써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에 영향을 준다 해서 중국이 한한령까지 내리고 엄청나게 반발했는데, 그거 아십니까? 중국도요,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한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이미 갖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호적인 거고, 또 지금 대한민국에 이 사드가 배치된 이유는 바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 때문이잖아요. 당시의 정부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국민들에게도 알렸어야 되고요. 이 소고기와 관련해서도 엄청난 괴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송송 구멍따.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거는 그 당시 야당 의원들이 미국 방문하면은 미국산 소고기 먹잖아요.
그렇다 그래갖고 무슨 한우를 가져가서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사드와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아까 그 참회 얘기도 했지만은 성주 시민단체라고 그러는데 과연 그 성주에서 시위를 했던 시민단체 구성원들 중에 성주 시민의 비율이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은 대한민국의 방위 공약을 위해서 사드 배치를 했는데 막상 미국의 국방장관이 성주에 방문해 보니까 정화조 설치도 안 돼가지고 거기서 악취가 나오래가지고 당시 오스틴 국방장관이 얼마나 한국 정부에다 대고 정색을 하고 이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미 관계가 상당히 그 어색하고 안 좋았던 상황이 있어요. 근데 물론 중국이라는 나라를 주변 국가로서 매니지해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좌우 여야가 바뀐다 그래서 이게 달라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환경 영향 평가가 이번에 이 영향 평가가 마무리됨으로써 사드 배치와 관련해 가지고 더 이상의 논쟁이 대한민국 내에서는 없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중국과 관련해서는 그 중국이 그렇게 사드 배치가 우려스러운 거라면 왜 중국은 바로 중국의 동맹국이라고 하는 북한의 미사일이라든지 핵이라든지 이런 관련해 가지고 거의 도발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데 하나도 안 막고 있잖아요. 그런 식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 당시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사드 괴담의 유포에 이제 좀 앞장서는 모습을 약간 보여주면서 이게 오히려 중국이 우리나라를 압박하거나 아니면 공격하는 수단에 오히려 활용이 됐다. 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 그건 어떤 추정적인 예를 들면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만약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주시에 있는 그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내용 자체가 아까 이거 확인 안 됐습니다만 통상적으로 1년이 걸리는데 만약에 4개월 만에 한 것이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왜 이 시점에서 이거 갖다 공개했을까라고 하는 측면들도 고려해봐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건 좀 정부적 판단이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염수 투기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적인 여론의 반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상황이니까 소위 사드 문제를 얘기하면서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괴담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결부시키려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 보도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오늘 이후부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과거에 사드 관련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손혜원 의원을 비롯해서 뭐 튀겨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다라는 것, 그다음에 뭐 율동도 하고 뭐 이렇게 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 전에 전개됐던 내용을 괴담으로 얘기하면서 지금 오염수 문제와 결합시키는 문제가 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 하나 하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적 우려가 있으면 그 우려를 야당이었기 때문에 제기하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 일종의 손혜원 의원처럼 무슨 몸이 튀겨진다. 또는 국민의 건강 문제인데 율동과 노래를 부르면서 이 문제를 반대하는 행위 자체는 진정성이 의심을 살 만한 부분이 충분히 있잖아요. 이런 예. 행동들은 나쁜 겁니다만 아니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제기를 해서 사회적 토론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 그런 사회적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좀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그것은 제가 볼 때 어쩔 수 없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 문제를 사드 문제를 제발 부탁입니다만 오염 투기가 괴담이다라는 것으로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건 아직까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연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짜 그야말로 과학적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염수 이야기가 나왔으니 다음 소식으로 또 오염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정이 임박했습니다. 자, 여야 대립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를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일본 핵오염수 방류를 합리화하는데 온갖 열정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일일 변명을 일본 대신 하고 있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누가 말이 맞는지 국민들이 판단하시도록 하는 것이 옳다. 그게 과학적으로 그걸 접근해야 되지. 그게 국민들에게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 여부를 판단하는데 왜 위험하지 않은지를 정치권이 판단하느냐 과학이 판단해야지 라는 생각인 겁니다. 예, 정치권이 아니라 과학이 판단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아까 이제 김종욱 그 교수님께서도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오염수 관련해서 이제 그 의문점이라든지 의혹이라든지 제기하고 있는 것들을
과거 이제 사드 괴담과 연결시키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예전에 이제 사드가 이제 괴담으로 밝혀진 이상 지금 이제 뭐 오염수 문제도 같은 거 아니냐? 자, 이렇게 나갈 수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소고기 문제에서부터 이렇게 전적이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이거 괴담이다라는 프레임이 박힌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할 때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김 교수님도 그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하는데요. 그렇다 그래서 오염수 문제와 사드 문제가 같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사드 문제가 소고기 문제와 같은 것이 아니듯이 이거는 국익의 차원에서 또 국민 건강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과학의 문제다 그러면서 이 정치인들이 말을 할 때마다 이게 정치적 쟁점화가 된다라는 점에서 정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 여나 야나 좀 입을 다물고 과학자들이 공개 토론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이 공개 토론을 할 때는 핵공학자뿐만이 아니라 식품 안전을 다루는 전문가, 그다음에 생물학자. 왜냐하면 지금 생물학자들 입에서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외적으로 전문가들을 좀 불러가지고 정말 그 진정성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오염수가 안전하다라고 보는 측에서는 태평양이 지구의 3분의 1이고 전 바다의 반이나 되는데 여기서 후쿠시마에서 방류를 한다 그래서 그것이 오염되지 않는다라는 논리를 피력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가 사고가 났을 때만 하더라도 300톤씩 그 방류가 되는데 지금은 100톤 정도 방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그 무쏘라는 생물학자는 지금 그 삼중수소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삼중수소가 수소폭탄을 만드는 수소이고요. 이게 이렇게 인체에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은 대를 이어서 유전적으로 뭐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심지어는 무슨 폐암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하거든요. 누구 말이 맞는지를 정치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저는 지금 어느 말이 맞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들을 한다. 옥스퍼드 교수는 마실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야당에서 지금 하는 건 역시 정치 공세예요. 뭐 강릉으로 어디로 돌아다니면서 그래갖고 지금 뭐 천일염 사재기가 일어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요. 이 여당의 접근 방법도 제가 잘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잘 못했어요. 한마디로.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은요. 한미 FTA 때도 그랬고 소고기 때도 그렇고 사드 때도 그랬고 이렇게 막 국민 반대가 심해지면은 정작 말을 해야 될 전문가들이나 여당이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지금 여당이 그런 과거의 그런 그 어떤 그 과거의 기억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푼다고 하면서 나온 접근법이 자칫 잘못하면 과연 저 사람들이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야당이 주장하듯 일본 대신 얘기하나?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을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관련 과학자 전문가들이 공개 토론을 방송을 통해서 해가지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이 원자로 사고가 1979년에 쓰리마일 아일랜드, 그다음에 86년에 체르노빌. 근데 이건 전혀 다른 경우거든요. 그리고 방류도 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릴 수 있어요. 예. 자, 이거 뭐 국민의힘도 뭐 무조건적인 방류를 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 어쨌든 뭐 민주당에서도 뭔가 그 정치적인 접근보다는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아니냐. 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도 사실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두 개의 과학이 존재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IAEA라고 하는 국제기구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존중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왜 또 다른 과학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평양 도서 18개국 포럼 같은 경우는 시료 채취, 일본에서 채취했다는 시료 자체가 일관성이 없다고 얘기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국민적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긴 사실입니다. 근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후쿠시마 현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87.8% 정도가 우려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그런 우려가 있다면 그 우려를 최소화하는 것이
개별 국가 정부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어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내용들이 안 나오는다는 측면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저기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핵발전소 사고 이후에 최초로 오염수가 투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알 수가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과학적인 어떤 검증의 기간을 거쳐서 바다에 내보내야 되는 것이 사실이거나 아니면 바다에 내보내지 않고 매립하는 저수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저장을 해서 소위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거니까 이걸 최소화할 수 있는 기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계속 자기들이 주장했던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태평양 인접 국가들이니까요. 우려가 분명히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 저는 일본이 자기의 주장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다. 소위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고 특히 주변국의 우려가 분명히 있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들의 일정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새로운 방법들을 만들려고 하는 구체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소위 이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일방적으로 제가 또 제기하는 내용이 일본의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예를 들면 국민들의 객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제발 좀 소위 국민의 먹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 문제 예. 관련해서는 좀 더 사력 있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대안들을 가지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